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국가 리스크가 된 정치 양극화,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정치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를 조정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 된 상태입니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뉴스핌이 이런 특별한 기획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원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정대철 헌정회장님과 김형호 전 국회의장님,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견을 좀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제 불평등 문제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경제 불평등이 사실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어요. 빈부격차도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커지고 갈등의 뿌리로 좀 작용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미래 세대들의 경우에 이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면 나는 좀 어려워도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 더 나은 상류사회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엔 그게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률이 높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자꾸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것은 국가가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지금 교육이 너무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다 포기 상태로 방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선진국처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교육만 받으면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하나요. 두 번째는 기업가 계층과 또 기업 안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게 있지만 크게 대별하면 노동자와 근로자와 기업인 이렇게 보면 둘 다 필요하거든요. 기업인들과 노동자가 노사정 대타협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동개혁이 있었던 것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DJ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에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외환위기가 왔을 때 딱 한 번 노동자들에 대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정리해고가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은 재벌 개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30대 재벌 중에 17개를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을 개혁하니까 노동개혁도 가능했던 거죠. 근데 그 뒤에는 노사정 대화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사회에 노동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이제 다시 복귀하고 대화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지금 자꾸 새 정부가 자본과 관련된 개혁, 기업 개혁만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자본시장의 구조도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자본개혁만 하면은 자본이 다 이탈해버리죠. 노동개혁도 함께 해야 되고 그러려면 노사정 대타협이 성공해야 되는데 노동개혁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노동구조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대부분인 대기업 노조의 노조의 전체 가입률은 10%밖에 안 되는데 10%나 되나? 12, 13%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 우리나라 소위 재벌기업의 노조 가입률은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가요. 얼마나 임금 격차가 크냐 하면 재벌기업의 임금은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훨씬 높지. 훨씬 높아요. 그런데 하청, 재하청으로 내려가는 그쪽에 노동 권익도 행사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형편없는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벌기업 최소한의 사람들 거는 매년 투쟁을 하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다가 줘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니까 제조업의 이 분업 구조가 하청, 재하청의 비중이 가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그래서 끊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더 내버려둘 수 없고 기업만 갖고 회초리 든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노동개혁을 하려면 자본개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시기다.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친한 정부, 친노동 정부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고
이 안팎으로 국내외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 제가 보기엔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극복해내려면 20여 년 전에 유럽의 여러 나라가 유럽병을 극복할 때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거 아닙니까?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걸 만들어내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우리 경제 추락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자 뭐 기업인 이걸 따질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정부를 지금 추구하고 표방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한 핵심이 노사정 대타협이다. 그래서 노동개혁도 함께 해야 된다. 이 노동자하고 그나마 가깝다. 노동자하고 대화가 된다 하는 정부니만큼 이때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노동개혁을 해야 될 아주 절실한 그런 순간이고 지금 우리 김 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노동자, 이른바 귀족 노조들이 앞장서서 분규를 일으키고 기업인을 구박을 하고 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노사정 대타협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노노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격차를 풀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들이 좀 모범을 좀 보여라. 대기업 노조들하고 가까운 이 정부니까 얼마인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부와도 대화를 안 하겠다면은 그건 대기업 노조는 그 노조를 그 지도부들은 어디 외국에서 온 사람이냐,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이때 타협을 하라 해요. 경제적 갈등이 없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우리는 그 갈등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도 일정 부분 대기업 노조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맨날 갈등 부추겼거든. 대기업 노조들이 책임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야말로 대기업 노조들이 좀 그 잉여된 그 많이 받는 그것을 노조도 못 만드는 하청, 재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에게 좀 돌려주겠다는 이런 자세만 보인다면 실제로 뭐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만 보여도 이 나라의 노동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가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도 못 시키는 나라, 또 해고시키면 뭘 보장을 해줘야 되는 나라, 이 노동자의 천국 아닌 천국을 만들으니까 이게 잘못된 구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불평등은 해소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 중에서 꼭 필요한 거 하나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실패자들에 대해서 재기회를 준다. 재등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서툴러요. 성공하다가 사람은 실수도 알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게 올바른 자본주의예요. 올바른 민주공화국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나라인데요. 크게는 3대 소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소명은 민주주의를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고, 셋째 소명은 뭐 셋째 둘째가 되겠습니다만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경제 문제입니다. 계속 성장시켜서 지금은 234개 국가 중에서 12연절인데 5대 강국으로 가면서 또 한편 양극화를 극복해서 이 얘기인데 오늘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 숙제가 있는데 경제 성장도 간단치가 않지만 이제 5대 강국으로 가려면 양극화 극복에 대한 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까 지금 다 두 번 말씀해 노노가 됐건 노사가 됐건 특별히 노노 간의 갈등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젠 대충 이게 공감대가 어느 정도 섰습니다. 서서 이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네. 이게 적어도 대통령과 집권층에서 과감하게 해서 나라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정권이 앞장서고 대통령과 지도부가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번에 보니까 1번으로 지금 개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개헌 문제 내가 좀 얘기할까요? 먼저 하세요. 네? 네.
이때 국회의장 출신들, 당대표 출신들은 다 의회주의자예요. 이 87년 체제의 현행 그 5년 단임 직선제 대통령제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저는 국회의장 취임 일성이 개헌이었어요.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안 나와야 되겠다 했는데 모든 대통령들, 이때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전부 불행했어요. 끝이 비극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건 단임제의 함정이에요. 다행인지 아니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취임 초기부터 4년 주임제로 가는 개헌이다. 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뭐 2명 중에 1명을 선출하는 그 본질이 아닙니다. 개헌을 하겠다는 본질은 딱 한 가지요. 하나 더 첨부한다면 2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개헌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의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둔 채 4년 주임제를 하겠다는 것은 8년 단임제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대한민국을 더 나쁘게 만드는, 더 엉망으로 만드는 계약이요, 계약. 계약 중에 계약이다 이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돼요. 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벗어나는 나라의 비극을 대통령의 불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개헌이 돼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국회입니다. 국회 권한의 비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국회에 무슨 권한을 더 주었는데 국회의 책임성을 부과하고 강조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우리가 미국식 대통령제를 받아들이면서 껍데기만 받아들여가지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규칙, 준칙, 수칙 하나도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2가지가 핵심이 되는 개헌을 해야만이 나라를 위해서나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동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원하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면 이원 집정부제나 분권형으로 가서 그렇게 되길 바라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데지만 지금 개명한 천지에서 단원제 갖고 있는 나라가 드문다면 2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양원제 가도록 국민들을 설득하고 긴장을 국가 장래를 봐서 그쪽으로 설득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다가 이양하는 지방 분권화도 해야 된다. 요거 3가지를 우리 김영호 의장님의 의견에다가 3가지를 한 가지만 더 하고 혹시 아까 한다면 양원제도 쉽진 않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표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뭐 국회의원들 뭘 잘하는데 거기다 국회 하나 또 늘려져 이러는데 뭐 숫자를 300명 내에 어떻게 줄여본다든가 350명으로 해서 줄여서 그러나 긴 장래를 두면 양원제가 더 합리적이고 그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막는 미국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 상원에서 다 스크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개헌은 이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20여 년 동안 제가 국회의장 한 10분 이렇게 쭉 기록을 보니까 의장이 되신 분 중에 개헌을 주장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럼. 다 개헌 특위도 구성해 놓고 뭐 다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 아주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가 어려운 제도가 돼 있어요. 경성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 어렵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역사적인 유산인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각각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했던 그 쓰라린 추억 때문에 87년 헌법을 만들 때 그게 원천적으로 고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헌법이에요. 맞아, 왜냐하면 맞아. 개헌을 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거 쉬운 정족수가 아니죠.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데다가 그러고 나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 그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마지막 과제가 특히. 주민투표를 붙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몇 달 후에 있을 가령 이번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지방선거와 돈이 많이 드니까 주민투표 붙이려면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 같이 하게 되면 각 정당이, 여야 각 정당이 뭘 따지냐면, 야, 이 개헌을 하면 우리 당에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유불리를 유불리를 먼저 따지다 따지는 거야. 항상 유불리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어느 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헌을 못하고 뒤로 미루고. 제가 볼 때 개헌을 지금 말씀하신 걸 다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좋은데, 그러려면 한 번은 안 되겠구나, 이게. 이번에는 국민적으로 잘 이해하고 공감대가 가는 핵심으로 추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사법부에 넘겨줄 건 좀 넘겨주는 거,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거, 이런 몇 가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만 가지고 개헌안을 만들어서 개헌하면서 이제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건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제 헌법 고치는 거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정당법 개정, 정당법, 선거법 국회법, 개정, 국회법 선거법. 개정, 요 세 개가 함께 이루어져서 그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도화되면, 그러면 국민투표까지 안 붙이고도 필요하면 헌법을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수순을 밟아가야 실제로 가능하고, 안 그러면 개헌 때문에 또 여야가 싸움판으로 몰아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이제 세부 말씀 들어보니까 정치가 문제다. 요약하면은 정치가 문제다. 그리고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치 양극화의 주범은 정치인이라고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제 언론분들이시니까 진짜 우리 정치권 아니면 정부에 꼭 이것만은 좀 해달라. 당부의 말씀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신뢰받는 대통령, 신뢰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대통령으로, 그분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행동과 말이 일치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용서, 화해, 포용의 대통령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만, 대통령 스스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끌고 가야 된다. 세 번째는 대통령이 절반은 국회 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와서 국회의원들, 특별히 여야보다는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해가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행정의 달인보다는 입법의 달인으로서의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가, 우리가 아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3대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게 내리게 하는 일, 평화 통일과 평화 공존, 그다음에 경제 성장과 양극화 극복, 이런 시대적 소명도 이래야만 제대로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취임사가 내용이 보면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도 훨씬 간결하고 취지가 아주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 정치인의 모습을 잘 그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실용 정치를 하겠다. 국민의힘 사람이든 민주당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어야 실용의 정치가 보장된다. 이 말씀을 본인 스스로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핵심 이재명 정부 성공의 비결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정치가 좀 바뀌고 정치 양극화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대철 회장님,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 김진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